여러분, 만나뵈서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권지혜 쌤입니다. 오케이,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얼굴이 막 중요하다라는 것이 막 표현이 되어지지 않나요? 오케이, 표현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이번 시간 뭐에 대해서 하기에 선생님이 저렇게 중요하다라고 첫 인사부터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 바로 이번 시간이요, 이 시간입니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 바르게 읽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요, 영어를 바르게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읽어가면서도 이거 내가 제대로 읽는지라는 굉장한 궁금증에 쌓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발음 기호 나올 때 있잖아요. 이 발음 기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의사 전달이라던가 이해라던가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이번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알파벳부터 우선 시작해야 되겠죠.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벳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 그리고 문장까지 완벽하게 읽는 법을 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즉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이번 파트가 되겠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 바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파벳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단어가 된다고요. 그래서 단어와 그리고 단어가 모이면 문장, 오케이, 문장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느냐라고 말을 하면 발음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영어를 바르게 표현하는, 즉 읽는, 발음을 표현하는 기호법이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각각 나누어서 발음 기호 각각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영어를 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요, 우리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파트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본다? 알파벳과 단어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파벳이란 무엇인지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파벳이 대문자, 소문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거든요. 요 대문자, 소문자 소리와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혀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번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파벳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알파벳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표기하는 문자,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한다? 알파벳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네요. 영어를 표현할 때는 표기하는 문자가 바로 무엇이다? 알파벳이다. 그렇다면 영어, 그럼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한국어는 한글로 표기하죠. 됐나요? 오케이. 우리 한국어에서 한글이 이 알파벳 정도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영어를 표기하는 구체적인 문자를 쫙 봤더니 우리 많이 익숙할 거예요. A, B, C, D 이런 것들이 보이죠. 한국어로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쫙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또 있죠? 오케이. 오, 우, 유, 이렇게 쫙 이런 것들이 있죠. 맞나요? 오케이.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한다? 한글이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바로 A, B, C, D 알파벳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알파벳이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2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알파벳은 26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나누었다, 두 개의 팀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바로 뭐이냐라고 말을 하면 모음팀이고요. 두 번째 팀이 바로 자음팀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모음팀엔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여기 보입니까? 요 5개가 바로 무엇이다? 모음입니다. 그럼 이 26개에서 이 모음이다 라고 칭해진 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까요? 당연히 자음이죠. 팀이 2개밖에 없는데 요 아이들만 모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21개이고요. 모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것을 우리는 자음이다 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한글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한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모음은 아, 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음입니다. 그럼 자음이란 무엇이냐? 한글로 따지자면 기역,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 있지요.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영어에서 자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표시 방법입니다. 표시 방법? 영어를 표시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문자요, 두 번째가 소문자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느낌이 왔을 텐데, 대문자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영어를 한마디로 큰 글씨체로 표현한 것을 우리 무엇? 대문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 이 알파벳을 작은 글씨체로 표현한 것을 소문자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자나 소문자를 아무 때나 막 쓰느냐? 그렇진 않겠죠? 오케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는 그럼 무엇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큰 글씨체로 된 글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대문자! 간단하게 대문자만 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다라고 한다라고 알아놓으시고요. 이렇게 표현 방법을 좀 적어놨어요. A, B, C, D라고 해서 대문자가 있네요. 즉 이거예요. 하나의 글자가 A라는 게 있는데 2가지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똑같고 쓰임새도 똑같죠. 근데 크게 쓸 때는 우린 대문자다라고 말을 하고 작게 쓸 때는 이렇게 살짝 모양을 바꿔서 소문자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언제 대문자 쓰고 언제 소문자 쓰나요? 라고 말을 하면요. 오케이, 대문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문자는요, 한마디로 커요. 크다 보니까 눈에 막 띄죠. 그래서 주로 중요한 때에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맨 첫 글자는 무엇으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요.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앞은 무엇으로? 오케이, 대문자로 적혀져 있네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무엇인가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도 처음에 바로 무엇? 대문자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면 고유명사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사람이나 어느 지역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지역의 이름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대문자로 시작되어진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또 언제 써요? 라고 말을 하면 축약어. 축약어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왜 우리 명칭 같은 것도 굉장히 길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앞글자 이런 거 따가지고 이렇게 합치잖아요. 간단하게. 바로 그럴 때, 간단하게 줄였을 때 그러한 축약어에 무엇을 쓴다? 대문자를 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United Nations가 되어 있지요. 국제연합 이런 건데요. 요것을 맨 앞자를 따는 거예요. 앞자를 따서 쓸 때 바로 무엇? 대문자를 이용한다라고 챙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문자로 쓰면 어때요? 우선 커요. 눈에 확 띄죠.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대문자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양하게 영어 글들을 접할 텐데, 영어 글들을 접하다 보면은 갑자기 영어 중앙에 이유도 없이 막 대문자가 막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 눈에 확 들어오죠.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글자를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있죠. 바로 1인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1인칭 대명사, 1인칭은 뭐예요? 제가 말할 땐 항상 요거 1인칭을 공부할 때는 세상에서 1등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나는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I. 이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 어디에 가나 늘 대문자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문자는 alphabet을 크게 큰 글씨체로 쓴 것인데 요로 할 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소문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소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작은 글씨체로 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글씨체로 된 글자를 무엇이라고 말한다? 소문자라고 한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 방법은요. 이렇게 A, B, C, D를 이용하네요. 간단하게 대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라고 간단하게도 생각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즉 대문자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 우리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요. 발음을 같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냐면 우선은요. 한번 쭉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 D 알파벳 같이 써놓은 것과 함께 같이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왜 앞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절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봐 주는데 이때 들을 때는 바로 무엇? 발음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알파벳 들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대문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가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보고 따라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대문자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소문자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소문자를 보도록 할게요. 소문자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작은 글씨체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잘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소문자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꼭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고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제가 왜 시작하기 전에 말했었죠? 꼭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고 눈으로 익혀서 어떻게 해라?
꼭 우리 학생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즉, 각각의 A, B, C, D 알파벳을 가장 가까운 한국어로 좀 읽기 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이나요? 각각 대문자와 소문자가 나와 있네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장 가까운 한국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따라 읽어주시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A. 그 다음 갈까요? B, C, D, E, F. 오케이. 여기까지 쭉 표현을 좀 해봤죠. 여기 보면은요, E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것을 읽을 때 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E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 표현해 놓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왜요? F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근데 F가 아니라 F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읽어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 넘어갈게요. A, B, C, D, E, 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G가 되겠네요. 오케이. G, H, I, J, K, 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가장 가까운 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것을 눈여겨보되 발음을 중심적으로 꼭 듣기를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G, H, I, J, K, L. 됐나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은 바로 무엇으로? M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N, O, P, Q, R. 됐나요? 오케이. 요거를요, 보통 R 이렇게 하기도 쉬운데요. R보다는 사실 R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좀 표기를 해놨네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 N, O, P, Q, R.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무엇이 보입니까? S가 보이죠? 이거 보면은 S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S라인 맞나요? 오케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S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갑니다. S, T, U, V, W, X. 다시 갑니다. S, T, U, V, W, X.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무엇이 보이나요? Y가 보이네요. Y, Z. 됐나요? Y, Z. 오케이. 이건요, G. 이렇게 좀 달라요. Z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Z.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바로 무엇 알파벳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해하기 가장 편하게 한국어로 가장 가까운 표현들을 좀 적어봤죠? 꼭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까지 알파벳을 익혔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예요. 알파벳은 각각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이 알파벳이 2개 이상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만드나요? 단어라는 것을 만들죠. 근데 이 단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뜻을 가지고 있네요. 즉, 알파벳 각각 하나하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영어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였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단어를 만들고요. 단어에는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P, E, N. 각각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펜이라고 읽지요. 그리고 우리는 펜이 뭔지 알아요. 우리 왜 쓰고 이런 펜이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 P, P, L, E.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던 알파벳이 모여서 애플, 사과라는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과 단어의 차이점을 알겠지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P-E-N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P-E-N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오케이. 단어를 이루면서 새로운 읽는 방법, 바르게 읽는 법이 생겼구나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단어들이, 즉 알파벳이 모여서 뜻, 의미를 갖게 된 게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떠한 영어를 이루는 규칙에 따라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열돼서 만나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럼 문장 속에 무엇이 있나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의미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은 바로 무엇? 단어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서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문장은 사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아까도 우리 살짝 했는데 문장의 맨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대문자로. 문장의 끝은 바로 무엇으로? 나는 이제 문장이 끝났어 라는 티를 내어주어야 되겠죠. 보통 마침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온점으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질문이었다면 물음표, question mark.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느낌을 담은 문장이었다면 오케이. 감탄문 같은 거 느낌표로 각각의 문장의 내용에 맞게 무엇으로? 문장의 끝이 나는 것이 표시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H, E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던 알파벳이 모여서 he 라고 읽히며 그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단어죠. 근데 단어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e is a teacher 합쳐져서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의미 전달이 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문장이다. 다시 들어갑니다. I study English 단어들이 규칙을 가지고 모여서 무엇으로? I study English. 저는요, 영어를 공부해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바로 무엇? 우리 단어와 문장까지 무엇 제대로 좀 살펴봤죠. 그럼요.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알파벳 그리고 단어와 문장을 이해해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단어와 문장 이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P-E-N이 모였다고 해서 P-E-N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펜이라고 읽었고 Apple이라고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는 발음 기호에 대해서 자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나고 신나게 발음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